안녕하세요, 우리 친구들. 자,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 기하편을 함께 공부할 서채인입니다. 선생님이 대수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, 고등학교 수학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했는데요. 기하도 마찬가지예요. 자, 기하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? 그림, 복잡한 도형들이 떠오르죠. 선생님과 이번 기하편을 공부하면서 딱 두 가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켜줬으면 좋겠어요. 자,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도형을 보면은 이 도형 안에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그 성질이 이렇대라는 거에서 그냥 그치지 말고 왜 이런 성질이 나오는지 항상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자라는 것. 그래야지 이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가 있겠고, 그리고 도형이 조금 더 복잡해져도 그 안에서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 쉽게 찾을 수가 있답니다. 그래서 항상 왜라는 물음을 갖자라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. 우리가 이제 기하편을 공부하면서 도형이다 보니까 그냥 그림 안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하지만 우리 아무리 이제 도형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식으로 세워서 식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대수랑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는 대수하고 연결해서 공부하자라는 거, 이 두 가지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수능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하죠? 선생님이 문제 하나 보여줄게요. 자, 2015학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입니다. 와,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?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와 있어요. 점 H하고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이걸 묻고 있네요. H는 여기 있고요. 직선 L은 여기 있습니다. 자, 지금은 도저히 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우리는 수직이라는 걸 공부했습니다. 이 수직이라는 게 뭐냐면 한 직선하고 이제 다른 직선이 만나는 각이 직각일 때 우리 두 직선은 수직이다라는 거 공부했죠. 그럼 이것이 이제 도형, 바로 이 삼각형 안에서도 이제 수직을 찾을 수가 있고, 이렇게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의 이름을 또 불러줬어요. 바로 직각삼각형이라고요. 그랬을 때 이 변을 밑변이라고 한다면 이 변은 높이, 그 다음에 이 직각하고 마주보는 변을 빗변이라고 한다라는 새로운 용어, 이 변에다가 이름까지 붙여줬었죠. 자, 그 다음에 또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일반 삼각형에서도 삼각형은 우리 친구들 세 변 모두 밑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어느 변을 밑변이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높이가 조금씩 달라지는데, 만약에 여기 아래 있는 변을 밑변이라고 한다면 높이는 뭐예요?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에 내린 이렇게 이제 수직인 선분을 높이라고 하죠. 그죠?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가 배운 이 수직이 이런 삼각형, 직각삼각형, 근데 일반 삼각형에서의 높이로서 다시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죠? 그러면 중학교 과정하고는 어떻게 이어지냐면요. 자, 이 수직. 사실 한 직선에 대한 수직은 굉장히 여러 위치에서 그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한 점이 주어집니다.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직선에 이런 수직인 선분을 그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또 어디에서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점에 수선의 발이다라는 이러한 이름도 이렇게 붙여주고요. 어때요? 그대로 배웠던 것이 확장이 되는구나라는 거 느낌 들죠? 그 다음 직각삼각형이 또 등장하는데요.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해서 이름이 되게 멋있죠. 그죠? 자, 피타고라스라는 것은 바로 수학자 이름입니다. 자, 이 정리를 이용해서 바로 직각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도 공부하면서 왜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지 그 이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답니다. 그 다음에는요, 삼각형의 높이는요. 자, 결국은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한 점과 그 다음에 직선을 이렇게 한 점에서부터 직선에다가 수직인 선분을 그어준 것이다 라고 해서 바로 점 P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, 이거는 우리 이렇게 선분을 그어줌으로써 직각삼각형이 두 개로 나누어지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PH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.
우리 친구들 그래서요, 이 거리라는 거는 일상에서도 쓰는 용어지만 수학에서 거리라는 것은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를 말한다라는 것도 공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점과 점, 점과 직선,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면 두 도형을 이어주는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구나 라는 것도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, 이것이 수능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요. 자, 보세요. 쭉 이렇게 흐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? 이런 이 흐름을 가지고 그대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. 바로 점 H하고 직선 L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뭐를 배운다고요?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라고요. 그러면 점 H에서 직선 L까지 이렇게 수직인 선분을 그어주면 되고, 얘를 구하면 되는 건데, 얘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 이제 전략을 세웠잖아요. 그러면 이것은 바로 이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만들어서 또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답니다. 어때요? 처음에는 막 무시무시하게 보였는데 선생님하고 흐름을 이렇게 쭉 쫓아가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는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죠? 자, 좋아요. 자, 선생님하고 처음에 했던 이 약속 2가지 항상 생각하면서 선생님과 이번 기하편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? 맞아요. 자, 바로 도형에서 나오는 성질들이 왜 그렇게 성립이 되는지 항상 그 이유를 생각하자. 두 번째는 자, 도형에서만 그냥 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대수와 연결해서 식을 세워서 해결하자 라는 이 2가지 약속만 지켜준다면 우리 친구들 기하편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선생님하고는 강의 시간에서 다시 만나요.